광주는 분위기도 괜찮고 앞으로 공급량도 줄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무주택자는 사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도 사야 된다 진짜. 예. 1주택자분들은 저는 사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자, 지금 지역도 봐서 그런데 그럼 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만 한번 점검만 해볼까요? 점검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량?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은 벗고 부산 볼까요? 저는 부산을 되게 좋아해요. 멋진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 좋아합니다. 네. 놀러 가시면 좋은데 부산은 공급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부산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미분양도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여기는. 왜냐면 이제 분양이 좀 이렇게 다소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급량이 보시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부산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꽤 있어요. 수요. 뭔가 집을 사겠다. 그리고 부산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전 이제 보면 공급이 올해까지 이렇게 조금 있고 점점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네. 요 파란색 이 덩어리 있죠. 네모난 거. 네. 얘는 이제 그 해 연도의 절대적인 공급량이고 요 아래 막대기 있죠. 초록색. 네. 이게 그 월별로 얼마나 있는지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도 분위기는 서울이랑 약간 비슷해요. 경직도에 있는데 부산도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미분양 여기 준공의 미분양 똑같이 쌓여 있죠. 네. 근데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세가 상승이 돼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부산에 공급이 있고 분위기가 약간 안 좋다 할지라도 여기가 규제가 펄리던 뭔가 사람들이 집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그 수요가 약하지가 않아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서울 다음으로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도권 다음으로. 그래서 여기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부산이 한창 하락할 때 제가 영상에 나와서 해운대 정도 되면은 내 집 마련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이 저랑 이제 동감이 안 되셨는데 부동산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산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내 집 마련이 그때 늦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이 깎였어요. 집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지금 가면 정체가 되어 있고 또 부산이 크잖아요. 네. 옛날 구도심 외곽의 저렴한 아파트들은 유동성 시장에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해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장은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암묵적인 순서대로 볼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좋다고 보는 데는 지금 광주광역시일 거예요. 근데 저는 부산을 더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네. 광주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광주는 문제가 이제 입주량이 이제 쭉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매력일 거예요.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광주는 지금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이 가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게 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도 한번 오를 때 꽤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공급 물량도 적고 네. 그리고 지금 가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물론 좀 비싼 아파트나 아니면 좀 이렇게 대장주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광주는 분위기도 괜찮고 앞으로 공급량도 줄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주 다음에 특이하게 저 울산으로 보거든요. 울산 요새 좀 힘들어요. 유동성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저도 사실 못 맞추거든요. 유동성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갈지.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렇게 입주가 한번 많고 그 다음에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얘네가 부산 영향도 좀 받아요. 근데 부산엔 좀 입주량이 있긴 한데 부산이랑 울산을 놓고 봤을 때 어쨌건 개별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광역시에 있는 경기 대기업들이 좀 살아내는 것도 있지만 어쨌건 공급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정리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산, 광주, 울산 신으로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힘들었던 데가 요새 제가 이제 지난 8개월,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됐어요. 10개월 동안 사지 말자라고 얘기한 데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인데 제가 2년 전에 세종시 사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한번 욕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10개월 전에 대전 사지 말라고 하고 또 욕 바가지로 먹고 했거든요. 저는 제 기준에 안 맞으면은 안 돼요. 이게 부동산은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요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업 미분양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급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2022년도, 2023년도가 돼야 되는데 얘네가 정리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왜 이러냐면 세종시랑 연동돼서 가요. 근데 세종시는 잠깐 세종시는 이게 안 맞아요.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다른 것보다 수요량, 여기에 집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어떠한 데이터로도 안 나와요. 목표 인구가 50만인데 지금 한 38만, 39만 됐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적정 수요량이에요. 데이터상 뽑아낸. 네. 적정 수요량이 요 빨간 선이고 이 네모칸이 공급량인데 보세요. 한 번도 공급이 과잉 공급이 아닌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승선을 보세요. 폭등했잖아요. 네. 외부에서 돈 싸들고 와서 유동성으로 사재 낀 거거든요. 이럴 때가 위험해요. 이럴 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전세가 안 받쳐줘요. 똑같아요. 집의 매매 수요는 넘치는데 네. 실사용 수요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건물을 200억짜리 샀어요. 근데 월세입자가 아무도 없어. 사공실이야. 그러면 이제 이전에다 끝나는 건데 아파트가 유형은 약간 다른데 비슷해요. 집을 원하는 사람은 쌓였는데 네. 사람들이 항상 전세는 나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 집은 한동안 뭐예요? 실제 사용할 사람이 없거나 맨 이후에 투자자들 외에는 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과 비례하게 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는 거거든요. 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투자자들이 와서 사재 끼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이 집을 사고 싶을까요? 그냥 전세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세로 가는데도 전세가 남아돌고 전세가가 내려간다? 그럼 말 그대로 얘는 당분간 매수 수요가 더 이상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꺾이죠. 그래서 세종시는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2년 전이니까 요때요. 여기. 그래서 사실은 그 감사 인사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제 2년 전에 상승치를 다 내줬고. 근데 세종시랑 대전시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유동성의 움직임과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의 흐름과 그리고 악성 미분양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전세가를 기반으로 봤을 때 대전은 요새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좀 괜찮게 보시는? 예. 근데 대전이랑 세종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대전, 세종이 같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 네. 대전이랑 세종도 예전의 대전이 아닌 게 회복력이나 수요가 들어올 때 좀 빨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건 좀 미리미리 보셔야 되는데 네. 대전은 제가 보시더라도 실수요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으니까 실수요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외에는 제가 투자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게 세종시랑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금 잠깐 쉬다가 공급이 또 있어요. 세종시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켜보면서 내가 실수요자면은 정말 저렴한 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자, 마지막 5대 강력시 고담시티 김 작가의 고향 대구로 가시죠. 대구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분위기 안 좋다고. 참고로 여러분 이게 저는 큰 상관은 없겠지만 전 대구의 아파트를 올해 초에 샀어요. 아, 올해 초에요? 네. 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저는 지인을 사게 해준 거예요? 본인이 산 거예요? 아, 본인이. 아, 혹시 무슨 구에? 그냥 그거는 알겠습니다. 구 말씀드려요. 달서구. 달서, 저 달서구 사람인데? 가족들이 달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산도. 왜냐하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벌써 힌트 얻으셔야 되는 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구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구 아파트가 4억을 하다가 3억이 됐다고 쳐요. 네. 제가 3억에 샀겠어요? 한 뭐 2억 5천? 그것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눈치껏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 하던 아파트가 3억이 됐는데 얘가 전세가 2억인데 2억짜리 매물이 있거나 2억의 경매 낙찰이 가능하다? 그럼 2억에 사서 2억에 전세 놓고 4년 정도 기다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대구를 또 밀어대네, 너 공급량이 있는데 기본도 모른대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언제 호가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라 그랬어요. 그럴 거면 부동산을 도대체 왜 해요? 주식하지. 저는 그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제 인생의 많은 기간을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익힌 게 한두 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대구를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훨씬 더 싸게 샀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샀고 참고로 투자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영원. 뭐 어느 동네 산지 정확하게 알게 했으니까 뭐 얼마 주고 샀는데요. 아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지켜드리겠습니다. 너무 오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가 입주 물량이 더 많아져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질 거고 미분양도 더 쌓일 거라는 게 대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옛날 과거를 보시면 여기 미분양 보이시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은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구는 수요 공급에 그나마 정직하게 반응하는 데예요. 제일 정직한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은 정직해요. 그리고 대구도 되게 정직한 편이어서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에 투자하는 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의 공포심이 제일 심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깎아줄 수 있는 타이밍에 잘 사놓고 기다리면 괜찮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궁금한 게 네. 올해 하반기에 대구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때 공포가 더 극에 달했을 때 더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꼭 작가님 지금? 주식 되게 잘하시고 많이 인터뷰해 보셨잖아요. 네네. 그거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여러분 이게 해보세요. 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면은 결론이 이게 나와요. 못 맞춘다가 반드시 나와요.
이게 세종시 상승할 때도 저는 주간 상승률이 3%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주간 3%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 반영이 돼도 서울 아파트가 1년 동안에 5%가 오르면 많이 오른 건데 한 주에 3%가 오른 거예요. 한 주에. 많이 오른 거죠. 이거는 이제 미친 거죠. 물가 상승률 반응하면은 1년이 52주죠. 1년이 52주인데 설이랑 추석에 쉬니까 KB 기준으로 1년에 50주가 통계가 나와요. 네. 그럼 한 주에 0.1%씩 상승하면 5%니까 적절한 건데 전 4% 잡으니까 0.8%씩 오르면 되거든요. 네. 근데 한 주에 3%가 오른 거면 얘는 선을 좀 넘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넘었죠. 그렇죠. 그거 못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여러분처럼 어떤 여느 분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못 맞춘다고 제가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말로만 못 맞춰. 미래는 못 맞추지가 아니라 못 맞추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 맞는 투자처가 나왔어.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훨씬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 대구광역시 아파트는 40년 동안 장기 우상향했어요. 둘째, 대구는 입주가 많을 때 꺾였다가 회복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셋째, 저는 제 기준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아이, 그 의미가 좀 다르다. 네, 달라요. 하지만 방금 마지막에 멘트를 좀 들으면 그래도 대구에 계신 제 고향 분들이 네. 좀 그래도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지 마세요. 아니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좀 시간 지나면 그래도 대구도 괜찮아지겠구나. 아, 여기 지금은 아니지만. 대구는 회복 못한 적이 없어요. 네, 아우, 좋네요. 나 이 댓글 안 볼 거야. 아프 많이 날리니까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드세요. 네.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풀고 가면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잖아요. 예, 예. 거기 뭐 얼음 공장님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이제 제가 거기 아무래도 뭐 좋은 의견 위주로 좋아요를 눌러드리거든요. 제가 직접 다 누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 채널 관리해 주신 다른 직원분은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예. 김 작가는 뭐 좋은 댓글에만 좋아요 누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인물이 출연하셨는데 거기 나쁜 댓글을 달려요. 그분을 안 좋게 얘기하는. 제가 거기에 좋아요 눌러드릴 수 있죠. 그럼요. 문제 없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좋아요 누르는 순간 네. 제가 게스트를 같이 아니야. 공격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못 누르는 거. 이거 옛날부터 한번 풀고 싶었는데 어떻게 누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얼음 공장의 채널 김 작가 출연했어요. 근데 김 작가가 뭐 어떤 말을 했는데 진짜 너무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엄청 욕을 적으신 거야. 거기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같이 욕하는 건데 그럼 나를. 여기 유튜버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엔 투자 방법으로 그러면 보유 주택수에 따른 투자 전략, 예. 뭐 모든 지역을 할 수 없으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오늘 마음 무주택자, 먹- 오늘 일주택자, 마음- 다주택자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오늘 저를 보내버리시려고 마음을 네네네. 아예 먹었군요. 안 들어오면 보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는 사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도 사야 된다, 진짜. 예. 아니, 저는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저는 이거 웬만하면 잘 안 바꾸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데나 사라는 뜻은 아니고 유동성 잔뜩 껴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역을 사라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나 아니면 부산광역시? 네. 아니면 울산광역시? 네. 아니면 광주광역시? 이 정도는 지금 사셔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세금이랑 대출이자 미리미리 반드시 계산하시고 네. 내 집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수도권에서는 좀 어느 지역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다고? 수도권 하면 사실 서울, 경기 너무 크잖아요. 전 이제 최근 다녀온 순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괜찮게 봤던 지역은 제 책 뒤에 정리해 놨었거든요. 네. 쭉 그렇게 봤었고.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는데 네. 여전히 그럭저럭 거기는 약간 가성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다녀보면은 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지금은 시장에 수요가 없잖아요. 시장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거에 비해서 그나마 공급 물량이 많으면 힘을 못 써요, 그 지역은. 근데 공급 물량이 많으면 대량 입주를 했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거나 아니면 신규 공급이 있으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천 쪽은 지금 검단 신도시 입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송도나 청라 가면 금매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를 보낸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얘기 하시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있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수원의 광교 신도시 네. 가면 거기도 여전히 좀 보이고 그러니까 다 입주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 예. 제가 책을 냈을 때는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결국엔 못 버티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동탄 신도시 비슷하죠. 그리고 미사 신도시. 그리고 별내랑 다산이랑 갈매지고 묶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은평 여기 은평 뉴타운 있잖아요. 은평 뉴타운 왜냐면 여기 덕은지구 입주 있거든요. 은평 뉴타운이랑 덕양구랑 그리고 은평 뉴타운
이런 쪽 보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도 지금 금매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거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거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인다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서 얼마에 살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보신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이해하지만 실제로 나가 보시면은 이 사람이 여길 얘기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은평구랑 이제 김포, 그다음에 경기도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또 상급지라 불리는 곳들 있잖아요. 예, 예. 뭐 마포구, 뭐 아. 용산구, 예. 그다음 송파구, 강남구, 뭐 서초구 이런 데는 얘기를 안 해주시네. 지금 송파구 좋아요. 아, 송파구 좋아요. 송파구가 많이 깎여요. 아, 잠시 쪽이 좀 깎인 뉴스 들리던데. 밑으로. 왜냐면 송파도 엄연히 따지면 위례 신도시나 아니면 또 뉴타운, 그러니까 대량 입주도 있었고 워낙 아파트 개수도 많고 조금 돈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에도 얼마 전에 저 지인분도 헬리오시티 사셨는데 되게 싸게 사셨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좋게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게 보는 집들을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갭으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지금 되게 지금 이상하게 갭으로 사도 괜찮나요? 그럼요. 갭으로 사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전 되게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자본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 몇 가지 고려할 게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매매가랑 전세가를 둘 다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앞으로 매매가랑 전세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전 전세가 내려가기 어렵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전세가가 내려가려면 다주택자를 늘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를 누가 제공해요? 다주택자. 집 두 채 이상 가진 애들이 제공하잖아요. 네네. 근데 집 두 채 이상 가지면 지금 12.4%예요. 네네. 그럼 못 사죠. 그럼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다주택자는 더더욱 없었던 거죠. 그럼 그 안에 집 사서 전세 놓을 사람이 엄청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전세 시장에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건데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만약에 전세 시장에서 수요가 또 나온다면 불안해지겠죠. 지금 전세 어떤 가격이 내려가는 건 크게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3중 가격이 돼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어느 거래를 한 건지 모르잖아요. 낮은 거래를 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갱신권을 못 쓰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인 거지 2년 동안 전세가가 폭등한 다음에 좀 조정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가가 올라갈 걸 기반으로 봤을 때 전세가가 올라갈 거면 전세 입자로 들어가면 더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매로 샀어. 내 전세가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투자금이나 어떤 돈은 회수가 될 확률은 높아요. 근데 그 다음 매매가가 중요한데 매매가는 제가 감히 의견을 드렸고요. 자, 그럼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분들은 저는 사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네. 지금 같은 이때 시장에서 아무래도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한 채보단 두 채가 좋은데 1가구 1주택이 제일 좋은 점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비과세가 되는데 한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게 1년 이내에 팔았어야 돼요. 네네. 근데 1년 이내에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헐값에 팔아야 돼요. 이런 게 되게 저가 거래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몇 달 전까지는 세금 매물이랑 그리고 증여성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데 알 수가 없는 게 저도 제가 아는 단지 내에서 아는 중개사님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얻는 거지 전국에 있는 어떤 증여성 거래다, 직거래다, 아니면 세금성 거래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1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못 팔면 되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비과세 혜택이 크잖아요. 그 기간 내에 팔아야 비과세니까 확 내려버린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게 금매라고 인식이 됐던 건데 그분 입장에선 금매가 아니죠. 어차피 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상생임대인 제도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저는 1주택인 분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주택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세금이랑 대출 이자랑 부담감이 너무 커요. 너 다주택자는 논데 1주택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낫지 않겠느냐. 네, 라고 그럼 생각을 해요. 1주택자분이 만약 여윳돈 한 5에서 10억 정도 있으면 네. 그냥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요? 갈아타는 거 좋죠. 지금 갈아타기 꽤 괜찮지 않아요? 최상급지 아니고서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진 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단부터 막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단이 안 팔리니까 옮겨타기가 안 되고 또 옮겨타기가 안 되고 또 옮겨타기가 안 되고 아예 옮겨타기가 필요 없는 애들이 위에 걸 사버리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옮겨탈 수 있는 이유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살 집도 싼데
내 집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윳돈이 있다는 건 내가 먼저 사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옮겨가고 싶은 곳을 최대한 싸게 사놓은 다음에 내 집을 여유를 갖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 타기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다주택자분은 뭐 심플하게 가볍게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이미 뭐 고수분들이실 테니까. 지금까지 버틴 다주택자분들은 제가 만나봤을 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벌써 죽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저도 세금이 이 정도일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본인이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있어요, 작가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다주택자로 가는 거 절대 반대예요. 있어요. 젊은 분들이 아직도. 왜냐면 코인이랑 주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쪽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부동산도 잘못 손대면 가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건 반대요.